만 2년 동안 다녔던 인천 서부공단의 쌍용테크를 그만두기 3개월 전에 이미 제 자신은 퇴직 날짜의 데드라인을 7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수박용 밸브를 만들던 이 회사가 저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 됩니다. 이 2013년도 7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소위 3D 업종에서 공장을 전전하던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 깊은 날짜입니다. 이 마지막 날짜를 설정하기까지 이것저것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열정과 정열과 패기로 살았을지언정 깊은 사색과 고뇌의 시간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른바 생각하는 갈대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고려해 보았으나 젊은이들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판에 재취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생산부 말단 계약직,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다릴 뿐입니다. 모형절단의 고수니까 그 철판 모형절단 업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역업 경험이 많으니 무역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가 있으니 버스나 트럭을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냥 그 분야로는 다시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성장기의 전직은 스카웃이라는 이름하에 지위와 급여의 상승을 의미했지만 요즘 시대의 전직은 지위와 급여의 하강을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회사의 오너나 간부가 더 이상 제게 명령하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부하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고 그것을 감시 또는 체크하기도 싫었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는 그 누구도 제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런 식의 명령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나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고생만 하다가 할 수 없이 또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면 굶어 죽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칠 생각입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들 중에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준비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런 자격증 자체가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런 자격증 소지자는 너무 많고 설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수입의 보장이 없고 처음에는 일을 배워야 하므로 기존 중개사나 관리사 밑에서 종업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싫고 해서 결국 자격증 공부는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고민과 사색의 여정 속에서 책꽂이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10년 전에 공매라는 책의 제목이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경매라? 지금 쌍용테크에서 올 150만원을 받는데 월세 50만원 세 곳이나 월세 40만원 네 곳이나 30만원 5곳만 있으면 출퇴근을 할 필요 없이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지만 시간의 자유는 획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외로 해결책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세계는 지시하고 감시하는 상사나 부하도 없는 세계가 아닙니까? 회식하고 술 먹고 노래방을 거의 강제로 갈 필요도 없는 세계가 아닙니까? 대신에 부동산법과 세무와 회계와 금융에 대해서 폭넓게 깊이 알아야 하는 세계가 아닙니까? 사실 공부와 학습과 지식 습득은 저의 특기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법원 부동산 경매를 하기로 순식간에 결심했습니다. 저의 공돌이 청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원 부동산 경매로 결정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7월 31일까지만 다니기로 결정하자 모든 것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고 마음속이 이상하게도 아련하면서도 명쾌하고 시원해졌습니다. 2013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틈이 나름대로 열공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버스에서 점심 식사 후 쉬는 30분도 퇴근하는 버스에서도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 책하고 씨름하였습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 관련 서적을 한 10여 권 읽었습니다. 모두 발행된 지 2년 이내의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부동산과 세무 관련 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신의 책을 위주로 읽었습니다. 허접한 책까지 합치면 약 2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책을 3권씩 보았습니다. 반복은 모든 학습과 기술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짜임새 있는 2권의 책은 2번을 더 보았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2013년 7월 31일에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잔업까지 한 다음 퇴근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팩스와 이메일로 사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개인 사정이라.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장과 동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제 삶의 한 방식인 것을. 그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 102번 버스에 몸과 가방을 실었습니다. 정식적인 입찰은 8월 7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적인 테스트는 7월부터 이미 수백 번을 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죠. 저의 경매 자금은 퇴직금 330만 원과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 7일에 처음으로 입찰을 하였는데 계속 폐차를 하다가 8월 말에 이틀 연속으로 3개를 낙찰받았습니다. 8월 21일 입찰 19번 만에 드디어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14평의 작고 넓고 오래된 저층 아파트였습니다. 경매의 신이 왔는지 필이 확실하게 왔는지는 몰라도 같은 날 연속해서 20번째 입찰에서도 17평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22번째 입찰에서 11평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저 혼자 단독 입찰하여 낙찰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수의 경쟁하에 간발의 차이로 낙찰되었는데 심지어 세 번째 낙찰은 단돈 1만 원의 차이로 제가 높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되었습니다. 시체말로 물이 완전히 오른 것이죠. 경매 감각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금 운영상 낙찰받은 세 건이 임대나 매매로 종료될 때까지 잠시 입찰은 중지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미 살고 있는 주인이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낙찰 다음에 수행해야 할 숙제이자 관건입니다. 저의 경우는 운이 함께 했는지 별다른 탈 없이 점유인들과 이야기가 잘 되어 순리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경매 3건은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모두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약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공실 없이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 후 2013년 9월에 용현동의 금호 아파트와 2014년 10월에 서구 오류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도 낙찰받았는데 적당한 순이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법원 부동산 경매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애초에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5번 잘해도요, 한 번 실수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의 권리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공부를 매우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아들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고 또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경매는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은 없지만 저는 51세가 되는 2015년에 드디어 은퇴한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읽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리타이어 영, 리타이어 리치, 젊어서 부자로 은퇴하라, 이 말처럼 말입니다. 2015년 1월 이후의 이야기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또 하나의 라이프, 또 하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감상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여행을 하고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갈대답게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일상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즐기고 있습니다.